안녕하세요. 하이제입니다. TA 항공 실무자 면접 후에 작은 단 하나의 아쉬움도 남지 않도록 면접 준비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TA 항공만을 위한 면접 답변의 방향성, 방송문을 읽을 때 면접관이 중요하게 체크하는 포인트, 면접 당일의 주의사항, 수영 테스트, 악력, 앞니치, 그리고 복장, 헤어도, 메이크업 순서대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면접을 보고 아쉬웠던 부분을 이야기해 주었던 학생들의 이야기, 그리고 면접을 보고 신입 훈련을 시키는 회사의 입장을 함께 전해드릴게요. 잘 준비하셔서 후회 없는 면접 준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실무자 면접은 면접장마다 현직 승무원과 인사팀 직원으로 3명의 면접관으로 이루어졌었고요. 8명의 지원자가 들어가는 다대다 면접으로 시간은 약 20분에서 30분 정도였습니다. 면접관과 지원자의 거리가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가까운 느낌이었다고 하네요. 30초 자기소개 짧게 한 후에 개인별 질문을 하셨다고 하니까 한 명당 2, 3분 정도의 질의응답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짧으면 부담은 적지만 실수를 만회할 시간이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지원자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질문을 잘못 알아듣고 동문서답하는 건데요. 30초 자기소개 이후 자소서 기반 개인 질문이라고 하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질문 집중해서 듣고 핵심을 두 갈씩으로 간결하게 답변하는 연습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간결하다는 것은 단답형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소중한 개인 질문 하나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핵심 가득 문장들로만 표현하시라는 뜻입니다. 실무자 면접은 밝은 기운의 표정, 태도, 즉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개인 관련 질문은 특히 준비해서 외운 티 안 나게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듯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의 자소서, 이력서를 기반으로 질문 리스트들을 뽑아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의 시간 가지시면서 답변을 정리해 보시기 바래요. 정리한 생각을 답변하는 연습을 하시며 점점 군더더기 없는,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핵심 문장들로 답변하는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면접관님들이 노트북이나 체크리스트에 집중하실 때 지원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시선이나 태도의 주의사항들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주의사항을 안내한 짧은 영상이 있어서 댓글과 상단에 연결해 두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최근 TA 항공의 최근 기사를 통해서 기업 분위기를 짧게 이해하고요. 관련하여 여러분의 답변을 어떤 방향성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팁을 드릴게요. TA 항공의 미션이 안전인 만큼 안전과 관련된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죠. 2023년도 안전 캠페인 슬로건 공모전을 통해서 TA 항공의 MBTI는 SAFE입니다. 그리고 Safeway, T-Way라는 슬로건을 선정을 했네요. 항상 안전한 방식으로 가겠다. 모든 임직원이 안전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보건활동 전개 계획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년사도 안전훈련센터에서 하셨던 만큼 안전의 최우선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 2023년 12월 5일 항공기 테러 위협 대비 훈련에는 전 부서의 임직원과 실무진이 참석을 했고요. 회사의 심폐소생술, 그러니까 CPR, 체험 장비를 시연하는 장소를 만들고 사내 여러 곳에 순환 배치할 예정이라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안전 자격증 우대하는 항공사이므로 자격증 있으신 분들은 면접 시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학이나 안전 자격증을 이력서, 자소서에 작성을 했으니까 면접관이 당연히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만큼 여러분들의 자소서, 이력서를 자세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내용이 겹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강점 어필하는 답변 잘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자격증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안전의식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안전 자격증은 없지만 일상에서 안전에 대한 의식이 좀 예민하고요. 순간 대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막내로 비행할 때 잠긴 도어를 열고 있는 독일 남성을 달려가서 몸으로 밀치고 도어의 그 긴 손잡이를 온몸으로 막아서 색동 안전상이라는 큰 상을 받았었어요. 키가 190이 넘어 보이는 남성이 제 어깨에 닿았을 뿐인데 날아가서 아일에 쓰러지는 바람에 손님들이 저를
저를 무슨 괴력의 초능력 승무원으로 바라보던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재작년인가에는요, 불꽃놀이 때 한강 구름다리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불꽃놀이를 보는 게 너무 위험해 보였어서 제가 계속 위험을 알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다리가 엄청난 큰 굉음과 함께 금이 가고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을 했었어요. 경찰과 제 옆에서 불꽃놀이를 보던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냐며 마치 저를 도를 아십니까? 로 생각하는 듯이 질문하며 바라보던 눈빛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격증만큼이나 일상에서의 안전의식과 순간 판단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전교육은 항공사에서 신입훈련 기간뿐만 아니라 비행을 하면서도 매년 꾸준히 받거든요. 미리 받은 자격증이 없다면 이런 여러분들의 일상에서의 안전의식을 떠올려 보시고 답변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면접 때는 자신 있는 언어로 TOEI를 정의해달라는 질문도 있었다고 해요. 슬로건을 이용한 자기소개나 TOEI의 소개를 노선별 자신 있는 언어로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시기가 맞물리잖아요. 다른 항공사와 동시에 합격하면 어느 곳에 갈 것인지, 다른 곳에는 지원 안 했는지의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역시 지난 면접에서도 나왔었고요. 왜 TOEI여야만 하는지, 나는 왜 TOEI 입사를 원하는지 분명한 지원 동기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난감한 질문을 받으면 꼭 yes, no처럼 직접적인 답변으로 첫 문장을 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하는 질문에 뭔가 이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엄마 아니면 아빠로만 대답을 해야 하는 줄 알았고 답변 후 마음이 불편했었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때 엄마, 아빠 둘 다 좋아요. 아니면 부모라는 존재는 나누어 판단할 수 없어요. 이렇게 A or B라는 질문에 C라고 대답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왜 TOEI가 진심인지 표현하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다른 항공사의 면접을 경험해 본 적은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이 진심이고 간절한 이유를 답변하신다면 다른 곳도 지원했습니다. 아니요, 이곳 TOEI만 지원했습니다. 라는 답변보다 더 진정성이 있어 보일 겁니다. 다음으로 방송문은 왜 읽으라고 하는 걸까요? 기내방송은 신입훈련원에서도 기본부터 차근차근 가르치는 훈련 내용 중에 하나예요. 비행하는 승무원들도 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뜻은 기존 승무원들이라고 모두가 다 능숙하게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외국어 실력을 우대하는 항공사이므로 네이티브급의 발음을 들으면 좋아할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영어 발음을 구사하는 지원자보다 그렇지 못한 지원자가 더 많으니까 기죽고 부끄러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어 방송도 영어 방송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는 표정이기 때문입니다. 미소 띈 밝은 표정이면 목소리도 밝게 표현이 되거든요. 기내에서 승무원들의 점프슛은 손님과 마주보는 자리도 많고요. 방송하는 모습을 손님들이 보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밝은 표정으로 방송하는 모습, 그리고 실수하더라도 장난처럼 웃는 모습이 아닌 진지하게 프로답게 이어나가는 모습을 면접장에서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장에서 웃으며 인사하고 답변하다가 영어 방송문을 건네주면 많은 지원자들이 진지하게 문장을 살펴봅니다. 그 순간의 표정을 면접관들이 보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모습이 진지하면서도 밝고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 인사하던 표정과 너무 상반되면 조금 전의 미소가 일상의 미소가 아니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손님과 눈 마주치고 주문을 받을 때는 웃다가 카트 위에서 얼음을 담고 콜라를 따르는 표정은 일상의 굳은 표정으로 변하고 다시 웃으면서 얼음 콜라를 드리면 손님들은 어색함을 느끼십니다. 친절하고자 애쓰는 사람은 오래 못 가요. 일상이 자연스러운 미소인 사람을 찾고자 하는 것이 실무자 면접입니다. 면접장의 문고리를 잡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방송문을 살펴보는 순간까지 일관되게
일상이 미소인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미소가 중요해서 기존 승무원들도 아무리 방송을 잘해도요, 웃으며 방송하지 않으면 자격증을 잘 안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방송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안전과 관련된 방송, 서비스에 관련된 방송이 있는데요. 안전 관련 내용의 방송에서는 친절하지만 다소 진지한 모습과 톤을 보여주시는 작은 변화를 주셔야겠습니다. 면접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방송을 들으시다가 그만하라고 끊으신다고 하니 초반부터 자신감 있게 표현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면접 당일의 주의사항을 이야기해 볼까요? 면접은 무조건 30-40분 먼저 도착을 하셔서 준비 완료돼 있어야만 합니다. 면접이 자주 지연되지만 면접 대기조는 미리 이동하고요. 빈자리 채우지 않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회사는 항공기 지연이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요. 승무원이 지각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시간 약속이 아주 민감한 직업임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공사 면접 시 영어 시험을 볼 때요, 1시간 이상 먼저 도착을 했었는데요. 면접 전에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니 대기장 밖에 큰 문을 잠궈 버리셨더라고요. 지각을 한 지원자들을 안 들여보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괴력을 발휘해서 거의 부시다시피 밀고 들어가 사정을 전달하고 싹싹 빌고 저만 들어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다 보니 또 괴력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들어가자마자 헐레벌떡 시험장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꼭 일찍 가시고요. 1층에서 미리 옷 정돈하고 신발 갈아 신고 본 면접장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당일의 신발은 갈아 신을 예정이신가요? 면접장에 들어올 때 의외로 발이 아픈가 보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지원자들이 많았었어요. 원래 저렇게 걷는 건 아니겠지? 하는 걱정도 됩니다. TUA 면접장도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가야 해서요. 개인적으로는 운동화로 이동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이런 경우에는 꼭 구두를 잊지 말고 챙겨 가셔야만 합니다. 구두를 깜빡했다라는 건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무섭네요. 훈련원에서 발이 아파서 구두에서 발을 빼고 있는 신입에게 생각보다 분위기가 심각해지는 경우를 많이 봤었어요. 그게 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승무원이 10시간 넘는 비행에서 발이 아파서 손님 앞자리에 점프시트에 앉아 구두에서 발을 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모습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훈련원에서 이런 모습을 깜짝 놀라하시는 거고, 면접 대기실에서부터 면접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혹시 보이신다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발 아프시면 걸음도 표정도 어색해지잖아요. 운동화 신고 발 편히 가시길 권합니다. 이제는 수영 테스트와 악력 테스트 준비를 미리 하시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TUA는 수영 테스트가 다소 빡빡하다고 합니다. 조금의 융통성도 없다고 하니까 수영 못하시는 분들 미리 연습하셔야겠습니다. 보통은 몇몇 빼고는 다 통과하는데요. 이럴수록 못하는 분들에게는 시선이 집중되니까 더 긴장되고 불안해질 수 있어요. 수영 테스트 시 메이크업 하지 말라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은 근무 환경이 한자리에 모여서 구두로 회사 공지를 안내받을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중요한 안전 관련 공지 모두 회사 직원 사이트를 통해서 스스로 확인을 하고 현장에서 그대로 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수많은 직원들이 하나의 유니폼을 입고 같은 일관된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지를 스스로 왜곡해서 판단하고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노메이크업이라고 하면 꼭 지켜주시고요. 어학 관련 서류도 공지에 따라서 원본으로 시간 맞추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전에 악력과 앞니치 측정을 하는데요. 이 악력 테스트도요, 통과 못하고 다시 하시는 분들 종종 있어요. 여러 번 할수록 힘이 빠져서 힘들 수 있습니다. 면접 보러 가야 하는데 마음도 불안해지고요. 직원분이 옆에서 확인된 수치를 기록을 하시는데요. 악력은 25kg, 앞니치는 맨발로 까치발 들고 210cm 정도이면 통과입니다.
혹 키가 작아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스트레칭 열심히 하시고요. 쭉 뻗어서 어디까지 나오시는지 집에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윗몸 일으키기도요. 하루 이틀 전에 하면 근육이 아파서 오히려 더 못하는 거 아시죠? 악력도 스트레칭도 임박해서 연습하시면 오히려 근육이 아파서 힘 빠지고 평소보다 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불안하신 분들은 미리 악력기 구매하셔서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장, 헤어도, 메이크업 안내할게요. 복장과 헤어도가 자율이죠. 그런데 자유라는 것은 스타일의 선택권을 주는 것이지 서비스인으로서의 단정하고 깔끔한 이미지 또 안전을 지키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 적합한 이미지까지 자유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율이지만 이런 것들은 어떤 스타일에도 지켜야 하는 서비스인으로서의 기본이거든요. 포니테일 하시거나 단발을 하시더라도 잔머리는 가벼운 젤이나 헤어 마스카라 같은 것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라고 추천드립니다. 과하게 스프레이 뿌리라는 의미 아니고요. 정돈된 깔끔한 마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유복장인 만큼 면접장에서의 복장도 다양했다고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어울리는 헤어, 복장, 컬러 선택입니다.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조금 튼튼하시다면 검정 치마도 좋겠어요. 컬러감 있는 치마, 블라우스 생각보다 많이 입는다고는 하네요. 그에 비해서 쪽머리는 많이 없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포니테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높이와 가르마로 묶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여러 스타일로 연출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이크업은 의상을 먼저 고르시고 그에 맞는 컬러를 정하셔야겠죠. 본인이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샵을 이용하신다면 조심스럽지만 미리 한번 이용해 보시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비용이 들지만 저 같으면 경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면접 당일을 위해 투자할 것 같거든요. 화장과 헤어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울먹이며 면접장에 다녀온 학생들도 몇몇 보았었고요. 저도 과거 대학 졸업사진 찍을 때 연예인들 다닌다는 유명한 곳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았다가 동기들이 어머니라고 부르며 놀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진이 교수님처럼 나와서 추가 촬영 시기에 제가 화장하고 다시 찍었는데요. 오히려 그 사진은 아주 마음에 들게 잘 나왔었어요. 유명하고 잘 하시는 분도 여러분과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여러분만큼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라인의 정도, 섀도우, 컬러, 속눈썹 등등 자세한 의견을 내고 컨트롤 하시며 받으셔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날을 처음 보는 사람에게 100% 믿고 맡기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메이크업이 마음에 안 들면 면접장에서의 표정도 자신감 있게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현 승무원들의 메이크업 정도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실무자 면접관들은 동료 승무원들의 메이크업이 기준이 될 테니까요. 화사하고 예쁜 건 좋지만 과하면 어색합니다. 옆 지원자가 화사하니까 나도 더 화사하게 한다고 하다 보면 가부키처럼 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메이크업 하시길 추천합니다. 서류 지원자의 10분의 1이 실무자 면접을 보고 약 절반 정도가 임원 면접으로 갑니다. 그 어려운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 안 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일날 실수 없이 자신감 있게 표현하시면 성공입니다. 여러분들의 면접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저는 임원 면접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